안녕하세요. 네, 순천하라 책 1편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 세종대왕님 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봐 주세요. 네. 세종대왕의 희는 도이고 자는 원정이다. 또 존씨는 영문예무인성 명효대왕이다. 시호는 장은이며 묘호는 세종이다. 그러므로 세종 장은대왕이라고도 한다. 태조 6년 음력 4월 10일 한성부 준수방 잠재에서 조선조 제3대 임금이 된 태종과 원경 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22살 되던 태종 18년 음력 6월 3일에 양녕대군이 폐세자 됨에 따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음력 8월 10일에 조선조 제4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그 용모가 단아하고 자질이 총명하여 성행의 돈도 건면할 뿐 아니라 학문을 즐겨 부지런히 하였으며 또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 우애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대왕의 인품이 어려서부터 이러하니 부왕 태종은 여러 형제 가운데 나라 일을 부탁하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하였고 대신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세종대왕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지 27년째 되는 해에 왕위에 올랐으나 대내외적으로 볼 때 나라의 안정을 완전히 이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때였다. 대내외 정치적 안정은 그런 대로 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말하면 우리 본토 동북지방과 서북 압록강 방면에는 수시로 여진이 침입이 잦았고 동북 서해안 방면에는 왜구들의 노략질이 빈번하여 대내의 확고한 정치적 안정과 국토의 방비에 대한 일이란 여간 중요한 당면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임금이 된 즉시 행정체제의 정비에 힘을 기울임과 아울러 백성 교화에 힘썼다. 세종 2년 음력 3월 16일에 학문 연구기관인 지편전을 확충하고 대궐 안에 설치하여 장차 유망한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전심전력하게 함은 물론 고려의 법을 중심으로 한 고제도를 연구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문물 제도를 정리하여 행정체제를 확립하였다. 인재를 양성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한 결과 역사, 지리, 정치, 경제, 군사, 도덕, 예의, 천문, 의학, 문학, 운학, 종교, 농사, 음악 등에 관한 서적이 저작 가능됨으로써 연구불면의 정신문화를 진흥하였다.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하여 과학문명의 원천인 인쇄활자 및 판짜기를 개량, 인쇄술의 발달을 꾀하였던 바 종래보다 수십 배의 능률을 올렸으면 물론 그 인쇄활자나 지질 및 장정에 따른 예술성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시의 활자 개량도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1455년에 서양식 인쇄활자를 개발한 것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세종대왕은 역설을 편찬하고 세종 15년에는 천체척각기인 혼천이와 간이 그리고 물시계인 자경류를 만들고 세종 16년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발명하여 동년 음력 10월 해정규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게 하였다. 세종 23년 음력 8월에는 강우령 측정기인 척우기와 하천수를 재는 수표를 발명, 척우기는 이듬해 음력 5월에 척우하는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수표는 그의 마정교 서쪽 수중과 한강변의 암석 위에 세웠다. 이중 척우기의 발명은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만든 척우기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섰으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이상 기구가 아직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실을 지어서 이를 사열하여 익히고 전함을 더 만들고 성곽을 더 만들고 화약을 양성하고 화포를 개량하여 우리나라 무기사상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나
천자화포, 치자화포, 황자화포, 가자화포, 세화포의 사정거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론 적중률도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도량형의 고정 실시로 물량 거래의 공정을 가져오게 하면 물론 경제적인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상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에 공헌하였으며 이 도량형의 표준은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중량이 되었다. 농상의 뜻을 두어 영농술서의 편찬 보고과 재원 개발 및 수차에 관한 연구로 농산물을 정산하였고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여 종래의 모순이 많았던 조세제도를 연분구 등 전분육 등의 54등급의 확립,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조선조 500년간의 조세제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도덕적이며 청렴하고 임금이 잘못된 사관이나 불의에는 목숨 걸고 진언하는 선비의 모습을 가지기를 바랬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혁명을 통한 건국 초기의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국가의 체제를 꽁고히 하고 신민들을 안정화하였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어 조선왕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며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소통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신하들에게 직언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도 국정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에 문과에서는 인재 등용이나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 세제를 개혁하는 방법 등 국가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 반영하였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민본주의적 정치와 신하를 통해 왕권과 신권을 스스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 세종대왕. 모든 문자의 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세종대왕은 전 세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모두 한글과 세종대왕을 두고 세계의 석학들이 한 말이다. 한글은 세계의 모든 문자 중 만든 날과 만든 사람, 만든 방법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문자이다. 한글은 이렇게 우수한 문자가 사람에 의해 창조된 것도 신기하지만 훈민정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를 몰라 자신을 신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세종대왕의 예민정신이 문자 창제로 나타났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임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시기는 아직 조선이 개국한 지 27년밖에 안 된 시기여서 아직 고려된 충심이 남아있고 민심은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 선대왕인 태종은 권력을 칼끝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피바람이 불고 왔지만 세종은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을 택한 것이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개국한 지 27년 만에 조선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길을 택한 것은 아마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시도였다. 대왕께서 민심적 천심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아 민본 정치를 베풀었는데 어찌 보면 요즘 현실에도 참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를 타파하고 인재를 찾아 등용한 것이 그 첫째이다. 신분차별을 스스로 타파하고 관노 출신의 미천한 장영실을 대호군의 뱃슬까지 내렸으며 그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자격류, 간이대, 앙부일구, 혼천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기를 발명해 화려한 과학기술 시대를 열었다. 신분의 한계를 지닌 서울 출신이자 고려 유신인 황희를 발탁해 18년 동안이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인 영의정의 자리를 맡긴 것도 파격이 아닐 수 없다. 대왕은 내게 필요한 인물인지 국민에게 필요한 인물인지를 가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뢰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편의에 지금도 믿기 어려운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여종이 출신하게 되면 산후조리를 위해 일주일간을 쉬도록 했으나 세종대왕께서는 100일을 휴가로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30일을 더 추가해 주었다. 일주일 휴가를 파격적으로 100일 휴가로 바꿔놓은 것은 그 당시가 아니라 요즘 잣대로 보더라도 획기적인 일이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주어 아내를 돌보게 했다니 오늘날도 따라오기 어려운 복지 정책이었다. 신하들이 우리도 없는 출산 휴가를 노비에게 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하니 그대들은 내가 아니라도 돌볼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셨다고 하니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 아닐 수 없다. 대왕께서 생색내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고 마음에서 우러난 정책을 펼치셨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어진 임금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도 사용하지 않은 임금이었다. 세종은 중대한 안건을 결정할 때 절대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항상 대신들의 중론을 모으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끝장 토론을 계속했다. 임금이 되자마자 한 1000말이 의논하자는 말이었다고 할 정도로 토론을 좋아하는 왕이었다. 1430년 조세를 개혁할 때는 전국에서 17만 2806명을 조사했다. 이 많은 인원을 일일이 방문하고 여론조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17년간 토론한 후에 비로소 실시했다고 하니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바꾸는 정치인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언론을 열어두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토론을 했다. 지편준 부제학 최만리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할 때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 좋은 예의다. 오로지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뜻을 받드는 것이 책무라고 여기는 오늘날 정치에 비해 항상 언론을 열어놓고 시비를 경청하는 세종대왕의 지혜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시대를 같이한 신하나 백성은 태평성대를 함께 누렸고 조선은 그 용숭한 문화의 바탕 위에서 500년을 더 누렸다. 특히 한글이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발명품인 한글은 스마트 혁명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가 요즘 세계적으로 한글의 그 우수성이 현현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더 아니 움직일세.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바다로 가나니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뿌려놓으신 문화의 삭이 뿌리 깊은 큰 나무가 되어 오늘 우리 삶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준 위대한 선물이라고 극찬을 했다. 신도 주지 못한 귀한 선물을 주신 세종대왕, 그분은 정말 성인이며 군자이시다. 고맙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우리 사회의 리더가 갖추지 못한 모든 덕목을 고루 갖춘 신분. 정말 위대한 분, 우리 군주이시다. 그분의 반쪽 안에 털끝이라도 닮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은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제1장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는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2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